공항 대기실이나 바쁜 기차역 같은 공공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릎이 살짝 늘어난 면바지에 평범한 운동화, 그리고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때 묻은 배낭을 메고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한 남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를 보며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거나 혹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여행객 정도로 생각하고 시선을 거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남자가 사실은 세계의 중견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통장에는 수백억 원의 현금이 잠자고 있고, 심지어 지금 타려는 비행기가 이코노미석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전용기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우리는 흔히 부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화려한 명품 로고가 전면에 박힌 옷이나 수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 그리고 번쩍이는 금시계와 보석을 떠올립니다. 대중매체에서 묘사하는 부자의 이미지가 주로 과시와 화려함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진짜 거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들은 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가난해 보이기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세계적인 투자 귀재 워런 버핏은 1950년대에 아주 저렴하게 구입한 낡은 집에서 수십 년째 거주하고 있으며, 이케아의 창업자 잉그바르 캄프라드는 평생 이코노미석을 고집하고 20년 넘은 낡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역시 매일 똑같은 회색 티셔츠만 입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검소한 성격이라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바탕에는 아주 치밀하고 영리한 경제적 생존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척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학적 방어 기제인 스텔스 웨스 전략 때문입니다. 스텔스기라는 전투기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적진에 침투하는 것처럼 부자들 역시 타인의 시선과 레이더망에서 자신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이를 아주 일상적인 비유로 설명하자면, 자연계의 곤충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 나뭇잎이나 나뭇가지와 비슷한 색으로 몸을 바꾸는 보호색과 같습니다. 부자가 부유함을 드러내는 순간 세상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들, 기부금을 요구하는 단체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각종 사기꾼과 범죄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명 연예인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화려한 보석 사진을 올렸다가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자신의 부를 과시하던 이들이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리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평범한 옷차림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방패인 셈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원리는 바로 심리학적 함정인 디드로 효과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드니 디드로는 어느 날 아주 멋지고 화려한 붉은 가운을 선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그 가운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원래 쓰던 책상과 의자, 그리고 방 안의 가구들이 그 화려한 가운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가운의 격에 맞추기 위해 가구를 하나둘 바꾸기 시작했고, 결국 전 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명품 가방 하나를 사면 그 가방에 어울리는 옷이 필요해지고, 그 옷에 어울리는 구두와 시계, 심지어는 그 모든 것을 갖춘 나를 태워줄 고급 자동차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소비가 또 다른 소비를 부르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 디드로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한번 올라간 생활 수준을 다시 낮추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초에 그 소비의 방아쇠를 당기지 않기 위해 평범함을 고수합니다. 티셔츠 한 장에 만족하는 삶은 그들에게 더 큰 경제적 자유와 심리적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평범함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훈련이며,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과 규제라는 현실적인 장벽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정말 싫어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을 혐오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세무당국은 부의 상징을 과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주목합니다. 화려한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나 세무 조사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이 조용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를 원하지, 세상의 이목을 끌어 국가의 간섭을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산을 불리고 보이는 곳에서는 철저히 평범함을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규제를 회피하는 영리한 선택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가난한 척 전략은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엄청난 우위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계약을 맺거나 물건값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화려한 명품 수트를 입고 나타난다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좀 더 비싸게 불러도 되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박하고 깔끔하지만 평범한 차림으로 나타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가늠하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여러분을 얕잡아 보다가 협상의 주도권을 뺏기기도 합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과소평가받는 상황을 오히려 즐깁니다. 상대방이 나를 얕볼 때 생기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 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굳이 내가 강하다는 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법입니다. 여기서 라우드 브로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시끄러운 가난 정도가 됩니다. 겉모습은 누구보다 화려하고 온갖 명품으로 도배되어 있지만 정작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카드 할부금에 허덕이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기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이 라우드 브로크의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비싼 이자를 감수하며 외제차를 사고 분수에 맞지 않는 명품을 구매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타인의 눈에 비친 가짜 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내 진짜 미래를 저당 잡히는 행위와 같습니다. 부자들은 타인의 시선을 사는데 돈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유를 사는데 돈을 씁니다. 내가 일하고 싶지 않을 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언제든 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누군가에게 굽실거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 말입니다. 그들에게 평범한 옷차림은 이런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기회비용인 셈입니다. 부자들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는 입금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당장 우리 모두가 워런 버핏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이 가진 그 이성적인 낙관주의와 수비적인 태도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첫째, 소비의 기준을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가치관에 두어야 합니다. 남들이 다 사니까 혹은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사는 물건은 결국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둘째,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지만 조용히 불어나는 투자 자산과 경제적 지식은 시간이 갈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셋째,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꿈꿔야 합니다. 부자들처럼 평범하게 입고 평범하게 생활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돈의 흐름을 읽고 자산을 불릴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소비라는 것은 결국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내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쏟느냐가 10년 뒤의 내 모습을 결정합니다. 부자들은 그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기보다 안으로 응축하여 더 큰 부를 창출하는 데 사용합니다. 겉모습을 치장하는 에너지를 아껴서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계속 부자로 남고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진짜 멋진 사람은 부자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부자인 사람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이 부자인지 눈치채지 못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언제든 경제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던지고 그 비용을 여러분의 미래와 경제적 기초를 다지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겉은 소박하게 유지하되 내면과 통장은 누구보다 단단하게 채워가는 이성적인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노래져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부의 축적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자산이 막 늘어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보상 심리에 빠져 그동안 참아왔던 소비를 폭발시키곤 합니다.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사며 주변에 자신의 성공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 시기를 가장 조심합니다. 자산이 스스로 일하며 돈을 벌어다주는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철저히 자신을 숨깁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도 전에 파헤쳐 보여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뒤에도 그들은 평범함을 유지합니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부유함은 과시할 때 사라지고 간직할 때 커집니다. 부자가 가난한 척하는 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고도의 심리전이자 경제적 방어 전략입니다. 세상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화려한 껍데기에 집착하는 대신 알맹이를 채우는 삶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 자존감이 그들을 더 강력한 부자로 만듭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할 시간에 내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 부자들의 영리한 보호색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묵묵히 내 실질적인 부를 키워나가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자들이 평범함을 고집하는 또 다른 심리적 배경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루에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비싼 옷을 입을지 결정하는데 에너지를 쓰게 되면 정작 중요한 투자 결정이나 사업적 판단을 내릴 때 뇌는 이미 지쳐버리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검은 터틀넥만 고집한 이유는 의사결정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성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일상의 사소한 과시에 에너지를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더 큰 결정에 에너지를 집중하시길 제안합니다. 돈은 주인의 성격을 담습니다. 요란하게 자기를 뽐내달라고 보채는 돈은 금방 사라지지만 주인의 등 뒤에서 조용히 자기를 키워달라고 말하는 돈은 복리의 마법을 부리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부자들은 이 돈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초라함은 잠시일 뿐이지만 그 안에 감춰진 부의 힘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그 평범한 일상이 훗날 여러분을 가장 특별한 자리에 앉혀줄 것입니다. 또한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 부의 이전은 항상 요란한 곳에서 조용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투기 열풍이 불어 누구나 부자를 꿈꾸며 고가의 물건을 사들이던 시절에 진짜 부자들은 조용히 자산을 현금화하고 시장의 거품이 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검소함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냉철하게 관찰하기 위한 거리두기였습니다. 화려한 파티장이 있으면 밖에서 다가오는 위기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남들이 사는 물건을 따라 사는 동안 우리는 시장의 진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부자들의 평범함은 세상을 향한 방어막이자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안테나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유한 환경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면 그 부는 3대를 가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유태인 부자들이나 전통 있는 가문의 자산가들이 자녀들에게 검소함을 강조하고 평범한 삶의 가치를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핍의 가치를 아는 분은 대를 이어 번창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시간의 가치를 돈보다 높게 평가합니다. 명품을 고르고 화려한 장소에 예약하고 나를 돋보이게 할 장신구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그들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위해 사용합니다. 가난한 척 한다는 것은 결국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원천 차단하는 가장 지능적인 시간 관리법이기도 합니다. 겉모습을 가꾸는 데 쓰는 시간을 내실을 다지는 데 투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부자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행위는 결국 내 자산의 통제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산 명품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지 않고 남겨둔 그 자본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짜 부자들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명품 로고 뒤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명품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실리를 챙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부자들에게서 배워야 할 핵심 정수입니다. 화려한 껍질은 바람에 쉽게 날아가지만 단단한 알맹이는 어떤 폭풍 후에도 살아남아 새로운 생명을 틔웁니다. 여러분의 부가 단단한 알맹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여러분의 소비 습관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함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